친구들 안녕. 시간이 늦었긴 한데 제가 오늘 오전에 할 일 마치면 영상 찍겠다고 해서 약속한 거니까 약속은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진짜 피곤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짧게라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7월 말에 이사를 가야 돼서 이사 계약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서 시간도 보내고 또 제가 진짜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매대행인 줄 알고 이렇게 외국인 친구니까 싱가포르 친구라고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미용일하고 구매대행 일을 한다고 말해서 진짜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 계좌가 다 막히고 이래서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 문제로도 이사가 진짜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이야기는 안 했는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더 큰 건이 터지니까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정리도 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냥 딱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해결 중심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더 생각도 복잡해지지 않고 또 감정도 너무 감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서 힘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이제 자료들도 출력하고 그래서 그런 자료로 이제 은행에 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출력한 자료로 일일이 다 밑줄을 그었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지 뭐 진짜 앞뒤로 내용이 많으니까 그걸 다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제 입장에 대해서 소명하려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저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통장이 두 개 있었거든요. 카카오랑 근데 우리은행이랑 근데 이제 계좌가 다 막히니까 저는 이제 뭔가 뭐라고 할까 제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게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돈을 잃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소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만 겪은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다른 나라 국민들도 다 같이 이런 사기에 연루되거나 이런 일을 당했거나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 나라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비양심적이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인지적으로도 너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사람의 돈은 진짜 피눈물 나는 돈이잖아요. 아까도 동생이랑 얘기하는데 뭐 아르바이트 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을 모았을 때 6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얼마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뭐 보통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45만 원, 뭐 1,000만 원, 1,500 그리고 훨씬 더 넘는 단위를 당하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뺏어가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 뭐라고 할까? 비상식적이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런 시도를 하고. 근데 제 상식으로는 너무 상식 밖이라서 어떻게 살까? 이런 일들을 범죄잖아요.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그런 돈으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는 게 삶이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라도 걸리게 되면 범죄자인 거잖아요. 이미 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예비 범죄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건드리고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계속 무기징역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거기 안에서 반성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못됐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구매 대행이라는 방법이 있는 줄 알았고 이제 그렇게 돈을 버는 거라는 건 알았는데 제가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구매 대행 미용 일을 하면서 구매 대행을 한다 이래서 그리고 가족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다 이러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립심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의논을 해보고 싶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 통장이 한도가 뭐 외국인이라서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한 2달인가 3달 후에 이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 카카오 통장에 2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거기는 용돈 통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2만 원은 그냥 잃어도 그냥 그럴 돈이니까 그 통장을 계좌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어플을 만들려고 하고 막 3시 넘어서 12시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나 이런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상향 조정되면은 그냥 친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어, 어떤 그렇게 일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먼 데까지 와서 고생하는데 제가 그 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고생한 사람의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누구의 돈도 그렇게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이사 가야 되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서 이제 뭐 괜찮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같이 살 때 반찬 값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아 그러면 같이 살 때 반찬 값으로 지출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구매 대행 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무슨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 설명을 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뭐 그런 뭐라고 할까 브랜드 제품을 팔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 뭐 화장품이나 뭐 그런 명품 벨트 같은 거 이런 사진 그리고 그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게 다 합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고 세금을 내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구매 대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친구가 알아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친구 통장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제가 질문도 계속한 내용이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좀 도와줄 수도 있겠다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뭐 외국인한테는 은행이 친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저는 구매댕이라고 생각하고 그 페이스북에 제가 글도 남겼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그 시민권, 그러니까 국적을 얻기 전에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문제라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어, 습득을 하려면 뭐 10년이 더 넘게 걸리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들도 들었었어요. 외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은행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다면 좀 너무 불편하지 않게는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대통령 할아버지들한테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렇게 썼고, 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그런 약간 고가의 제품을 산 사람들은 신분증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저한테 제 신분증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신분증을 준다는 건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신분증을 도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다. 만약에 그 고객들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돈을 잃을까 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 통장에 있는 계좌의 돈을 금액을 확인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금액을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전달을 해주면 안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 그 부분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뭐 코인원, 업비트, K뱅크,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좌를 계속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처음 해봤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막 복잡하더라고요. 뭐 동영상 촬영을 하고, 뭐 뭐 진짜 사람이 움직이는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하고, 여러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긴 한데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냥 그만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하다가 그 카카오뱅크에 돈을 입금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카카오뱅크에 있는 돈을 뭐 이렇게 은행으로 옮겨야 됐었나? 근데 아무튼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카카오뱅크에 입금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그게 출금 제한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출금 제한이 걸려 있다. 그리고 뭔가 세금 계산서나 이런 자료들을 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지로로 다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명 자료로 그 전자 문서로 받은 거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냈는데 이거를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했고, 이 몇 차례 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좌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금액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은행에서 요즘에 금융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지를 한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 통장 금액에 맞는 물품 구매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냐. 이 금액에 맞는 내역서를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전에 보내준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뭐 보통의 영수증인 것 같지, 이제 막 영어로 다 써있으니까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물품 영수증인 것 같지, 뭐 그 통장에 들어온 그 금액에 대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고객들이 뭔가를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 피해 보상을 그 고객들한테 물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 무슨 일인지 통화를 해보고 통화 녹음 내용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녹음된 내용으로 고객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겠다. 배상을 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통화가 잘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제 계좌가 막힌 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럼 죄책감이 들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는데 도움을 줘라. 내가 봤을 때는 이 금액에 맞는 물품 구매서를 제공을 하면 그게 확실할 것 같다. 그래서 은행은 이 액수에 맞는 정확한 대조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린대요. 한 2달 있으면 풀린대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들도 그렇게 풀렸고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제 제 계좌가 막힌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직접 물품을 구매해보라고, 보증은 자기가 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증 아무나 서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계좌가 막혔기 때문에 왜 막혔는지도 궁금하고 좀 불안한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살면서 처음 막힌 거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카드랑 다른 계좌를 알려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동이 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물건 구매하는 사이트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말에 이사가 스트레스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렇게 이게 막혔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미 불안 요소가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활비 통장인데 이게 막히면 어떤 다른 게 없다, 다른 수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했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해봤는데 안전하다, 그런 일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친구는 안전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카카오 통장이 막혔고 이런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가 보증을 서주고 그러면 이게 그 물건을 구입하는 이게 직접 하면 지금은 제가 이제 계좌 이체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구매 내역서를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하게 하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도 미용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져라. 그리고 이제 카카오 통장이 2달 후에 풀린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소액으로 해본다고 하면 그 통장이 풀리면 그때 그걸로 이제 조금씩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보증을 서주면 제가 이제 신입이니까 뭐 비싼 것들은 살 수가 없지만 자기가 보증을 서주면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돈 함부로 빌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도 아니고 지금 이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돈을 벌려고 하다가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비 통장이고 이걸 잃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잃을 일 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500만 원의 물건을 사면 100만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이 2번이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너무 큰 금액이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사 가는 비용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불확실한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돈을 버는 거지. 그러면서 그 돈이 시간이라고, 아니 시간이 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컴다운 시켰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2달이라는 시간 금방 가고
친구도 그냥 수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용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천천히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리고 나도 그냥 뭐 이렇게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 이제 은행 일이 해결되는 게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면 그동안에 이사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천천히 해보겠다. 어, 해도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계속 이제 저한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됐어요.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집을 알아보러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나 내일 집 알아보러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집 구했냐 이런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동산에 가서 그런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통장을 그때 열었어요. 열었더니 우리은행도 출금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제 계좌가 다 막힌 거잖아요. 딱 두 개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생 계좌로 바로 이체를 해줬고, 이제 이게 큰일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이제 카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초반부터 신분증도 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계좌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진짜로 보이스피싱이라면 돈 세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구매 대행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구매 대행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계속 설명을 부탁을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어플들, 그런 어플들 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막 설치하고 이런 절차도 막 3시, 12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진짜 뭐 사람인지 인식을 해야 돼서 얼굴도 막 다 돌려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또 신분증 그것도 빛에 반사되거나 그러면 안 찍혀지고 복잡했어요. 저는 막 뭔가 다른 회원 가입하고 새로운 아이디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이제 가족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저도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막 뭐라고 할까,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나 비이성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 말을 할 때도 예쁘게 말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가족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가족들의 어떤 업적인 부분이나 또 가족들 각자가 지닌 상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딱딱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다 제거한다. 이게 딱 이거든요. 어, 모든 변수를 삭제한다. 이런 주의라서, 그러면 자꾸 만나도 충돌을 일으키고 너무 힘들다면 안 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이제 뭐 신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럴 때 이제 잠깐씩 만나고 그런 조절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관계는 혼자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도 독립적인 성향이고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상처나 어떤 제가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들한테도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막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도 그런 어떤 공감대나 정서적인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고, 또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잘 안 하는 성격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니까 가족들도 모르죠. 그냥 잘 지내는 줄만 알고, 그 이제 최근에 동생이랑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진짜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걸 꺼내는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는 저의 상처들을 다 오픈을 했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그런 부분을 치유해 드리려면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릴 수는 없어서 제 상처를 다 투명하게 보이고, 그럴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었나, 그리고 어떻게 해결 관점을 가지고 갔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가족들한테도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동생도 동생의 상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상처받았을 때는 이 마음을 꺼내는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어 라고 꺼내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상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침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함단의 영상을 듣다가 함단도 진짜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착하거든요. 근데 어떤 어, 규칙이나 의무감이나 이런 그런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못한 시간에 어떤 스스로 안으로 쌓았던 어떤 감정들이나 때때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침묵으로 대신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까지는 제가 못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던 시간을 많이 살았는데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말하지 못한 어떤 감정들이나 상처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는 꼭 존댓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존댓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육원에 있을 때 그런 유치원 아이들 담당이었거든요. 그럴 때 애들한테 존댓말 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청소년이나 이렇게 되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언어 습관은 평생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존댓말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아이들하고 평생 인연이 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어떤 중요한 일대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1년, 2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자립심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키웠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보육원에서 근무했을 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우리는 가족들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가족이라는 연고가 있어도 어떤 인연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까운 인연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들이 계셔서 더 힘든 부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그럴 수 있는 실질적인 울타리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멀리 보고 교육하는 이 자체가 너무 힘들기는 했거든요.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아이들도 이제 고집이 있고 이 선생님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한 40분 넘게 계속 떼쓰고 소리 지르고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런 시간들이 뭐 한 달 이상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잡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이제 그런 어떤 고집을 꺾고 이제 더 이상은 고집은 잘못된 고집이요. 잘못된 고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많이 어, 뭐라고 할까, 기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하루 전날 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거 입을지 물어봐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서툴지만 양말 신는 거, 머리 말리는 거 이런 것도 스스로 하게 하고, 이제 마무리는 제가 해주고 이렇게 했고, 이제 그때도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자립적인 부분에 중점을 둬서 키웠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친구도 말하지 못한 어떤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누군가가 어떤 뭐 엄마 아빠나 가까운 어른들이 네 감정을 표현을 해도 안전하다, 그리고 네가 힘들거나 슬프거나 그랬을 때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해도 괜찮다라고 알려준 어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 깨치고 배우고 이러는 과정이 30년 넘게 걸린 것 같거든요. 저도 30년 넘게 걸렸거든요. 혼자 그런 것들을 알아내느라고. 그리고 이제 또 전에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이제 엄마가 예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예의 없게 굴면 엄마 아빠가 욕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 욕을 먹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예의 있게 살려고 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무례한 사람들 투성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뭐 불의를 보거나 진짜 아닌 상황을 보면 약간 못 참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조용한 성격이고 그랬는데도 그런 거는 못 참더라고요. 제가 진짜 뭐 한 20살 넘어서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지, 정말로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냥 친구들 얘기 듣기만 하고, 친했던 친구가 진짜 절친은 3명, 두루두루 다 친하긴 한데 진짜 친했던 친구는 뭐 3명, 4명 막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는 이야기를 해도 거의 주로 듣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뭐 대학교 생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초의 어떤 사회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곳에서도 아이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더 이야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꽈팅도 있고 소개팅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나가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MT 같은 거 가도 그냥 한쪽에 앉아 있다가 그냥 잠자러 가고 이랬거든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놀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사회화가 일어난 저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변한 거예요, 지금 성격은. 그래서 이제 뭐 부침성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 안에 있는 어떤 기질은 원래 이런 기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됐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의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아 성찰이나 자기 객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냉철하게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를 늘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내가 이걸 놓쳤다 생각을 하면 다음에는 더 조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족하고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예 남이면 감정적으로 좀 완급 조절이 쉬우니까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가족은 이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니까 뭔가 더 상처가 되고 더 어, 뭐라고 할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으니까 뭔가 그런 어떤 기대치나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하면 뭐라고 할까 좀 더 예쁘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 비효율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딱딱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성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너무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못 견디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딱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런 어떤 가외적인 변수들에 불필요하게 감정을 쓰거나 어떤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저는 그거는 다 미뤄둬도 될 부분이니까 딱 지금 현안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된다 이런 주의인데 이제 또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로 걱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각자의 생각이나 뭐 마음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또 만났을 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불협화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 안에서는 정말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쁘게 말하고 좀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 어떤 내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제된 모습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취약하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쁘게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너무 예쁘지 않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과 그런 이제 충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들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거의 거의 최근에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가장 가깝고 사랑하지만 또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오히려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계속 오랫동안 참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런 화법,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자신의 언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못되게 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런 말하고 이러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불편하면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니까 모르고 이제 혼자만 그렇게 안게 되는 스트레스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속상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서 나는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로 내 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가지 말고 아예 이제 이런 부분이 불편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했을 때 불편하면 잘 지내고 싶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가족들은 전체적인 부분은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법적으로 서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행착오,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방법적으로 서툴고 이렇게 예쁘게 말하거나 내 감정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상대방한테 신뢰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상대방한테 신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가족이면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이면 안 맞으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어찌 됐던 이렇게 정말로 가까운 인연으로 맺어졌고 가족들도 진짜 안 맞으면 등 돌리고 살 수도 있기는 하죠. 평생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심하고 노력하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딱 만나게 되는 그런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배울 점이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한가? 그 두 가지를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인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비합리적, 비효율적, 이렇게 또 비객관적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 2, 3 딱딱딱 해서 이게 답이 딱 나오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일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론이랑 제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구조가 사고 구조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론도 상처가 많지만 저도 그런 상처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일론이 저보다는 훨씬 상처가 깊고 그래서 정말로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글로도 다 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마주하고 그랬을 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라는 온 우주가 나한테 다가온 거다. 그 사람의 슬픔, 아픔, 기쁨 모든 부분을 안고 그 사람이 살아왔는데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한 그런 존재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다. 그런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자비와 연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말로 안쓰러워하는 마음으로 음,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지금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도 그런 관점으로도 보고 또 살아갈 날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마음이나 가치관을 통해서 앞으로도 어떤 세상을 살겠다 그렇게 좀 미래를 예감하면서도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사회적인 부분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사회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이 지키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주고 없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대체할 만한 다른 대체 인력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고 또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요. 생각하고 말하고 그냥 존재 자체로서의 장점과 매력을 가진 사람, 이런 부분은 세상에 딱 한 명이고 그냥 존재 자체로서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신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공격적으로 하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상처를 받고 세상을 멀리하고 싶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간접적인 살인자라고 자신 있게 살인자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비난하는 댓글을 달거나 말로도 어떤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이면 교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읽어드리고 국어사전도 읽어드리고 그런 건 정말로 그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고력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생각, 나의 생각, 그리고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합쳐졌을 때 또 작가의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게 다르게 또 내 생각을 정립할 수 있게 그런 과정들을 계속 책을 읽으면서 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AI가 많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정보는 엄청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많아요. 왜냐면 그 AI 이런 부분들은 축적된 데이터로 딱딱딱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고유한 영역은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가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질수록 우리만이 가진 어떤 또 그 기계랑 다른 어떤 우리의 지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삶의 연륜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런 인지 체계의 구성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사람만이 가진 어떤 독창성, 사람만이 가진 어떤 특별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AI와 차별되는 어떤 우리 고유한 영역들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이런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그런 올바른 가치관들을 갖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아이가 행복한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온 세상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 운명에 대해서는 너무 꿈 같고 믿기지가 않아서 너무 현실 같지가 않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끼는데, 뭐 그때 동생이랑 이야기하는데 동생한테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뭐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 잘 들어보려는 그런 경청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귀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뭔가 어, 벼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고, 유튜브에 글을 달면서도 이렇게 하고, 페이스북에도 제가 보고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도 다 글을 쓰고, 그런 쇼츠랑 만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보내주는 어떤 뭐 사진이나 영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오잖아요. 핸드폰으로도, 또 집에 있는 TV로도 이렇게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고 분석을 하면서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직접적으로 딱 말해주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보고 있는 내가 진짜 나야? 이런 질문은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자기의 시각, 자기의 어떤 인지 체계로 나를 보는 걸 텐데,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나에 대한 연구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진짜로 제가 찍은 영상들을 다 찾아본 것도 아니었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딱딱딱 약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딴지를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내가 놓친 것 같아, 그건 내가 미안해 라고 바로바로, 그러니까 싸울 때는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때 동생이랑 했을 때는 여러분도 다 보셨잖아요. 진짜 제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저도 몇 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핏대에 높이면서 싸웠었는데, 그런 과정이 되게 분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너무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반격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런 과정이 서로 미숙하니까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뭐 그런 결과를 바라고 온 건 아니지만 과정은 너무 힘드니까, 만날 때마다 힘드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변수가 일어나면 변수를 제거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니까 만나지 말자. 앞으로는 연락을 끊겠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하고 왔는데 보지 말자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상처였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어떤 과정도 정말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과정이 없는 결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일이 잘 성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의 없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뭐 정말로 무례하게 한다거나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은 남 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막 비난하는 투를 쓰거나 이런 거는 정말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자꾸 걸리면 전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가족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보이면 불편했어요. 그래서 계속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시간들이 있고, 그 언어적인 습관도 사고 체계도 굳어지게 되잖아요. 살아온 환경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나의 어떤 습관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나의 인격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나라는 사람을 알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5명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몰랐을 때는 내 친구들을 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를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객관화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내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세히. 그래서 내 친구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객관화 시켜서 보면은 그 친구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나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객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생이나 가족들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어요. 상처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 제가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할 거라는 이런 저는 이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맞춰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이렇게 통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밀어놓고 과거의 시간은 다 보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동생도 자유롭게 해주고 이제 제가 제 마음에서 보내서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건별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객관적인 분석이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담아두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말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걸까봐 참다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거나 언니 나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언니 그렇게 생각했어? 오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심코 말을 어느 습관대로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진짜로 상처였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딱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언니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직접 물어보는구나. 더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저는 다 모든 대화를 다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가족들 대화도 다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동생한테 톡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도 저한테 서운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 또 동생이 피곤했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도 진짜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 우리는 때로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참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서로 가족이라고 하면 더 조심해야 되고 또 가족이면 허심탄회하게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100%다 해서 어떤 가족 안의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다면 저도 너무 늦게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게 나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 스트레스가 폭발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압력도 터지듯이 크게 폭발을 해서
상대방한테도 더 큰 상처를 주고 이래서 나한테도 좋지 않고 내가 그 참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또 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딱 폭발하면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엄청난 폭발력으로 그 공격성을 가지고 하면 준비하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폭발하지 않을 때 바로바로 이야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꼭 존댓말을 써주고 아이들의 감정을 어, 말하,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 보면 감정 카드도 있고 그런 직업 카드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감정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 엄마 아빠의 감정을 먼저 인지를 하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가를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좀 내 마음의 감정을 읽어준 다음에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감정 카드를 통해서 감정을 배우게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들을 저는 말하기 시작하면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인성교육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성교육, 경제교육, 안전교육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뭐 3살부터 성폭행 당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많았고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의 나라에서는 10살도 안 된 그런 여자아이가 정말로 희망도 없고 그런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해서 그냥 나이가 많은 아저씨한테 결혼하게 되는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모으게 돼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면 그런 부분에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함과 우리의 존재 가치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태어난 데에 대한 감사함과 그동안 받았던 어떤 사랑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방향으로 되돌려주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따뜻하게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늘 하는 말마다 복 짓는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언어들은 복을 짓는 언어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모두 다 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다 여러분의 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진짜 그런 어떤 억울함들을 심어주거나 재산을 뺏거나 그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죽이거나 이러면 다음 생에 그걸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업을 짓기 가장 쉬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요.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성직자, 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 또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왜냐하면 어떤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꼭 누군가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있어서 그렇게 뭐 기업을 이루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인생이라는 부분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자신이 노력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돈을 벌어 줄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 인생을 걸어서 돈을 벌어들이거나 이런 구조로 돈을 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착취해서 돈을 벌면 그런 업보들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나 스스로 마음 정화를 잘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흐리게 만드는 법문 설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인은 힘을 가졌을 때 그런 힘이 국민들이 대표성을 띠게 해서 그런 힘을 준 거잖아요. 온 국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대표가 돼서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당파 싸움이나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각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으면 어찌됐던 복을 많이 지어서 어렵게 산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거나 교육이라는 어떤 좋은 혜택들을 받고 살았거나 그런 좋은 경험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집안 환경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로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아니면 도와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지원금들을 통해서 장학 제도들을 통해서 그런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또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얻은 어떤 자리나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받은 도움을 어떻게 이 세상에 갚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희생이 없이 이룬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희생, 노력을 통해서 얻은 부나 권력이라면 그런 데 있어서 늘 고마워해야 되고 어떤 위치에 올랐다면 그 사람들의 희생이 없이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희생이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여러 사람들의 노력, 그런 어떤 수고로움을 통해서 내가 얻은 위치나 그런 자리들에 있다면 어떤 정상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로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성을 갖추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정말 좋아하면 저는 심장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걸 걸고 좋아하고 제 모든 걸 지키고 이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말을 한다면 함께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부분과 바르지 못하게 말을 하고 바르지 못하게 행동하는 건 엄연하게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을 다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제 삶의 철학이기도 하고 또 저는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이 사람은 내 평생 잃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말로 인성적인 부분으로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 더해가는 해마다 이 사람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많은 친구들이 다가왔는데요. 사실 처음부터도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뭐 쉽게 말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인연이 된다는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100% 진심으로 대하고 저는 투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계속 저런 모습이면 같이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비효율적인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 시간과 저의 인생이라는 이런 소중한 감정들, 에너지들을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계속 몇 번 이렇게 봤을 때도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더 이상은 그냥 행복하라고 빌어주고 더 이상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변하지 않으면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뭐 생활 습관이나 내가 가진 마음가짐이나 가치관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가치관을 뜯어서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랑 결이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안고 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맞지 않은 부분과 만날 때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는 데 에너지를 뺏기고 뭔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제 에너지도 뺏기고 이러니까 그런 정화하는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에너지도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해서 제 에너지도 뺏겼고 시간도 뺏겼고 또 말들을 들었을 때도 뭐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도 아니고 제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이너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굳이 내가 계속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없는 거예요. 저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딱 이성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변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족들한테도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계에서는 더 객관화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한테 소중한 마음을 줬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준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어떤 뭐 투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나는 그 사람 전부를 잃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는 친구들도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늘 거짓말하는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저는 아니거든요. 첫 번째, 내가 사랑하려면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점검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인 사랑 말고요. 보편적으로는 이런 인류애적인 사랑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온 세상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가족이나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하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가깝게 이렇게 마주해야 되는 관계들은 또 다르잖아요. 정말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모으고 딱딱딱 분석을 해보고 그 사람의 눈빛, 그 다음에 이런 미세 근육들을 어떻게 쓰는가 다 보는 거예요. 그 비언어적인 손짓이나 이런 몸짓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이 마음을 대변해 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동맥을 만지거나 이런 것도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그 심리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봤을 때 스스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놓치고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안 놓치고 다 보고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도 다 찾아내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말하고 이때 이렇게 말하고 그럼 저는 또 일관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말할 때마다 또 다르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진 색깔이 확실하면 이때 이렇게 말하고 저때 저렇게 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모습이어도 내 모습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그 사람의 입이 거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보는 내가 진짜 나야?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던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나를 알려는 노력은 했어? 내가 쓴 글들을 다 찾아봤어? 내가 말하는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연구했어?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무례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글로도 계속 싸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싸운 글에 대한 것들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영상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영상에 대한 연구를 했는가 이 부분을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건데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또 만났을 때 온전하게 오늘 한 행동만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어렵더라고요. 제가 동생들, 가족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도 저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성적인 판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상처를 받았던 부분,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가족들이 실수했던 부분을 온전히 놓아주지 못하고 그 부분을 통으로 가지고 와서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통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별로 분석을 해야 됐고, 어떤 불편함을 느꼈다면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동생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내가 놓쳤더라,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뭘 놓쳤을까, 내가 뭘 잘못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늘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이번에 너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했고 이 부분을 놓쳤더라, 그건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미안하다고 느끼면 바로 사과를 하고, 또 내가 뭘 놓쳤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떤 상처들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부분을 봐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말한 상황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하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생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어떤 상처인 부분, 제가 이런 부분들을 겪었고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솔직하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다 솔직하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진짜로 온 세상에 딱 저만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저의 권리를 지켜주거나 아무도 저를 보호하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말하고 또 글로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들도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정말로 저를 지키기 위한 부분 또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온 세상이 다 잠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쉬쉬되고 있고 음지에서만 이렇게 성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잠이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1, 2년의 일이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쭉 이어왔던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 나라도 다 그렇게 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대통령 할아버지들도 다 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정치권들 모든 이렇게 문화 상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도 그렇게 어떤 사람의 인체나 이런 부분들을 형상화해서 상품으로 디자인화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송도 잠이고 모든 유튜브도 잠이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부분과 심층적인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도 그냥 뒤에서만 쉬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이면 교류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들을 다 익히게 된 거예요. 근데 표현하는 단어들이 정말로 단순해서 같은 말만 계속 사용하고 같은 행동만 계속해요. 그래서 뭐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머리를 만진다던가 뭐 손가락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표현하는 게 다른 나라, 뭐 우리나라는 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표현하고 언어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진짜로 한정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책을 읽어주고 국어사전을 읽어주는 것도 그래도 썼고 말도 하지만 어휘력이 풍부해져야 자기의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진짜 실질적으로 행복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막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면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망라한 솔루션들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직 자는 거, 뭐 진짜 실질적으로 먹고 자는 거, 이 생각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귀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잠만 자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고 그럴 텐데 자고 먹고 이런 부분으로만 우리의 삶이 흘러가도 괜찮은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자는 이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있잖아요. 먹는 욕구, 그 다음에 뭐 성욕구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은 가장 본능적이고 1차원적인 욕구잖아요. 그래서 욕구 단계를 봤을 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고차원적인 욕구를 바로 건너뛰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성추행적인 발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러면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말하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식인들도 다 그래서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24년 여름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세상이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나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뭐라고 살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미 세상이 이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정말 많이 싸운 것 같아요. 항의하고 뭐라고 하고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비일비재하니까 참으면 안 된다. 이거를 터뜨리고 공론화시키고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바로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강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성교육 노래도 자꾸 들려주고 성교육 프로그램도 다 페북에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잠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라야 되지 않나? 아기들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적인 그런 상황들에 놓이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이들을 키웠을 텐데 아이들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내 아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내 아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당하고 있어도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데리고 있는 손주가 그런 일을 당해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랑하는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계속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안전하게 키우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이게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당연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반드시 옳다고는 못 보겠다. 이 현실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후손들, 우리 예쁜 애기들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지를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교육들 있잖아요. 이런 교육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은 잘못됐다. 주입식 교육이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머리가 너무 좁은데 태어날 때 머리가 정말 좋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면 어른들보다 더 현명하거든요. 어른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부분들,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그런 오염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른들이 가진 욕심으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인지 체계도 막아버리고 마음도 다 막아버려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졌어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진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진짜 가식이 없이 순수하게 말을 해서 오히려 어떤 이런 인지의 왜곡을 겪거나 마음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상태로 이미 굳어버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태인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입시 제도라는 제도로서 다 죽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거는 뭐 AI가 다 해줄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딱 치기만 하면 데이터 짜라락 해서 진짜 정확한 정보, 사진 다 보여주는데 굳이 그렇게 암기식 그런 지식 그리고 또 휘발성이기도 하잖아요. 막 그 시험 잘 보려고 막 벼락치기 하고 그러면 그게 또 남지도 않잖아요. 근데 당장 그런 시험만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게 삶을 살아가는데도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입시 제도를 위해서 학원비, 그런 교육비도 많이 들고 자율학습, 야간까지 자율학습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학원 가고 또 학원 갔다 와서도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러는 부분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친구가 애기 키우는 거 보니까 초등학생이 9시까지 학원 다니고 저녁을 9시에 먹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안 보내면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공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제 또 키워보면 공부를 해라 해라 해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지 말아라 그만 쉬어라 해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그냥 뭐 전부를 다 가두고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부분을 하게 해서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계속 입시 지옥에 몰아넣고, 그래서 1등 해도 자살하게 만들고, 경쟁 과열 속에 그렇게 거기서 살아남게 만들고, 뭐 친구를 밟고라도 내가 이기게 만들고, 이런 경쟁 구조가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도 스트레스이고, 또 자란 후에도 그런 어떤 받았던 스트레스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교육 제도가 정말로 잘못되고, 이 교육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로보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수술하고 이런 의료적인 부분도 이제 로보트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의사들이 스스로 수술하고 이러는 부분보다 뭐 개인적으로 환자들하고 더 만나서 면담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식을 다루는 어떤 그런 분야도 뭐 AI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잖아요. 지식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다. 그러면 전적으로 다 믿고 의지하라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화된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참고는 하되, 아까 제가 독서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작가의 생각, 나의 생각, 그리고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만났을 때 어떤 생각,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말했지만 작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또 나의 생각 있잖아요. 그렇게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고력의 이 범위를 확장을 시키고, 어떤 마인드맵을 계속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의 사고 체계 자체도 이렇게 펼쳐 나가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사고하는 방법이요. 계속 이런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깊게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확립을 하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의 확립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찾고, 이렇게 진짜로 필요한 건 사람을 이해하는 인본주의,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너무 놓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기술은 너무 많이 발전하고 살아가는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만, 우리가 사람이 갖는 어떤 마음가짐, 정신적인 풍요나 지금 많이 가진 물질적인 풍요가 일어난 이 상황에서 진짜로 내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가 진짜 맨몸으로 태어나잖아요. 맨몸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우리는 이미 많이 가졌고, 그런데
이런 충분히 가진 이 상황에서 늘 남과 비교하고 내가 남보다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나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내 매력은 충분하고 내 장점은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누구한테도 질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질투하고 이러는 것도 다 스트레스라서 자기한테 암세포를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암세포적인 그런 마음으로 늘 내 신체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계속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 각성하는 상태가 일어나고 잠을 못 자고, 근데 잠을 못 자면 거의 이렇게 모든 원인의 근본이 근원이 잠을 못 자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잠을 못 자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으로 진짜 병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 상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몸에도 병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자기 장점을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걱정이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온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도 많지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률을 50%는 생각을 해둬도 50%는 또 아닐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균형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일어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가능성에 대비를 해두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단계마다 잘 해결을 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책하는 과정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려주고 싶은 건, 제 부분을 말하고 싶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니까, 많이 받고 있는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사람도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내가 받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진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었는데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고 와서 영상을 찍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었고, 또 이제 저의 일도 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또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고 저도 속았지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티 같은 돈을 잃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돈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잘못 흘러갔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저도 이제 속아서 이렇게 계좌 정지가 당해서 저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이제 손발이 묶여가지고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제 제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속게 됐고, 저한테도 이제 사기를 치려고 했잖아요. 신분증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친구가 와서 고생을 하니까 돈을 안 받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2달 동안 이게 처음에 계획한 시간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 와서 같이 살자. 근데 반찬값으로 받아둬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혼자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반찬 값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구매 대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영수증이랑 물건의 사진을 보내니까 이제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카카오 통장이 막히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살면서 처음이니까. 그래서 왜 됐냐, 은행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제 세금 계산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지로가 없으니까 그런 온라인으로 받은 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이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한 그 물품 구입서를 주라 이렇게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 보낸 게 그거의 전부라고 말을 하는데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딱 그 해당하는 각각의 만약에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대한 금액, 그 영수증, 20만 원이면 20만 원에 대한 그 물품 구입비, 이렇게 딱딱 각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입증을 못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막히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게 통로가 막히니까 이제 자기가 제 통장을 막게 해서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네가 직접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못하겠다, 불안하다, 이걸 이룰 수는 없다고 하니까 돈을 번다고 하면서 계속 네 계좌 번호랑 카드를 주라. 그러면 내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 다 사기라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짓말은 안 속아요. 근데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제가 막 측은지심 이런 게 있으니까 어렵다고 하면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고, 또 정말로 좋아한다고 다가왔지만 거짓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그런 공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거짓말과 사랑이 성립하지는 않는데 신뢰를 잃을 만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속이지도 않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도저히 속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안 한다가 진짜 제 좌우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여러분한테 다 얘기하는 것도 그냥 어떤 부분도 숨기고 싶지 않으니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저의 상처, 저의 어떤 어려웠던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좀 진짜 큰 상처여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다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상처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부분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는 했어요. 다가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근데 뭐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 그리고 진짜로 마음을 줬던 친구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리고 뭐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씨앗의 배아 상태, 이런 진짜 그 감씨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하얀 어떤 싹을 틔울 준비를 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탄생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감 씨앗 속에 들어있어서 아직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인연들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어떤 뭐
만남, 사랑을 통해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아기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겪었던 아픔들에 대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눈빛들을 보면 이 세상에 말하는 음성, 눈빛들을 볼 수가 있는데 눈빛이 변하고 어떤 말하는 목소리가 변하고 이랬을 때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가슴 아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못생긴 아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갓난 아기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어, 있잖아요. 아동기, 청소년기, 어른 이렇게 다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렇다면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였고 또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소년 같은 마음,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 자체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이 생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 감정적으로도 그런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귀함과 아름다움, 소중함으로 접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어떤 제가 요즘 살고 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 제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감정 상태를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다면 힘든 저도 있고 또 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보다 나쁠 순 없다 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프고 아프고 힘드시다면 이보다 나쁠 순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안에서 꼭 낙관주의적인 관점을 바라보시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와중에서 감사할 일, 사랑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에 집중하고 꼭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할게요. 그래서 저의 그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의 어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그런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위로를 해주고 싶었고 나는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내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감정을 인식해 왔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나 아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얘기가 정말 많이 길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저도 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도 잘하려고 늘 노력은 하지만 제가 놓친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셔서 항상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받은 모든 사랑과 감사함들은 언제나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표현을 할 거고, 늘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마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힘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드리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 그리고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로 마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해 볼게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롭고,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그렇게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아름답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각자의 빛으로 빛을 내면서 이 세상에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런 인연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인연이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상생의 인연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도 어변들을 통해서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다음 생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어변들을 통해서 힘든 부분을 살았고, 또 지금 제가 맺은 인연들을 바라보고, 또 제가 제 마음을 바로잡고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을 해서 알 거고, 그래서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생만이 아니라 다음 생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키우는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이야기하는데, 말을 예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은 나의 품격이다. 그 부분을 늘 기억하시고 늘 복을 짓는 말을 하자.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존재가 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늘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많이 만나거든요, 일상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그런 어떤 본문을 통해서, 성교육송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에 대한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진짜로 이렇게 아예 딱 각인이 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저희 현재 상황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자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시제가 있으니까 깨어 있다가 이렇게 듣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보는 하루 정말로 고생했고 푹 잤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깨어있는 친구들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저의 말들이 위로가 되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자는 친구들은 푹 자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희망차게 또 즐겁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정말 고마워요. 안녕.